지난 2월 설날 때 명절 기간 3일간 무려 86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해외로 나갔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제주도 갈 바엔 일본까지 설 연휴에 86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전체 여행객의 수가 132만인데 국제선이 86만 명이라고 하니까 해외 여행객이 6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2024년 설 때에 비하면 21%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국내선의 여행객은 46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원래 국내선이야 우리나라가 좁아서 비행기 타고 갈 만한 여행이랄 것도 없으니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외 여행객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당시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설 여행객들이 선택한 여행지 1순위는 일본이라고 했고, 달러 원 환율이 지난해 말부터 1,400원 중후반대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엔화는 900원 초반으로 여전히 가심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물가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면은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아무리 가성비라고 해도 일본에 가서 쓰는 게 더 많은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당시만 해도 엔화의 가치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돈이면 일본 돈 바꿔서 가면 조금 싼 느낌이 들어서 많이들 갔을 겁니다. 한국 제주도에서 물건을 비싸게 팔면은 돈을 많이 받아서 제주도 상인들이 대박이 났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제주도 상인들도 상품을 구매하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서 물건을 사와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고물가가 모든 사람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산자, 판매자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마냥 판매 가격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생존을 위해서 연합을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피자 라이벌 두 회사가 반값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피자헛과 도미노가 통신사하고 제휴를 해서 혜택으로 반값 이상 할인에 나서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곳은 이런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은 오르는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에 그대로 전가를 해야 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에서도 백기를 들고 카페 업계는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컴포즈 커피가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14년 브랜드 출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판매가 줄더라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임계점에 이르러서 판매 금액을 올리는 것은 사실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공공 서비스의 경우도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2월에 있었는데요. 버스 사업조합이 버스 요금을 인상을 건의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2월 달에 나온 뉴스였는데 최근에 4월 8일에 나온 뉴스에도 보니까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검토의 쟁점이 버스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이 없거나 모자르다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지금까지 공짜로 받은 지원, 배려 같은 것들이 청구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풍요라는 것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초과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때고, 지금은 정부 주도의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황 때처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해서 자국의 생산자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그냥 외국에서 값싼 상품을 수입만을 해서 유통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값싼 상품을 수입만을 해서 유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필리핀에서는 쌀을 470만 톤을 수입을 해서 역대 최고 수입량을 기록을 했는데 매년 꾸준하게 수입량을 늘려왔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현지 쌀 산업을 망가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국 내 농민도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쌀을 많이 갖고 수출을 하는 국가는 그거를 담보로
정도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출국의 횡포로 언제든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생산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농가에도 직불금 형태로 돈을 주면서 생산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값싼 상품의 수입에만 의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부는 계속해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도 이번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값싼 수입 상품의 소비를 의존하는 것은 국부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포기하고 값싼 재화만 수입을 해서 쓰겠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장을 중국에 내줬다가 달러만 돈 찍어서 지불하고 살아왔던 미국이 왜 지금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유입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재정 적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시장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파탄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이용해서 풍요를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망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4년 만에 또 이럴 줄은 충격 전망에 일본은 초비상이라고 하죠. 어김없이 물가 상승으로 쌀, 신선식품 등의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소비가 위축되었다고 하고 4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서 화폐 가치가 4년 만에 50%가 폭락하니까 가난해진 일본 국민들은 소비할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푸는 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망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한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니까 풍요로워졌을까요? 옛날보다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그때는 거의 제로금리였으니까 아직도 저금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 현재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낮추면은 환율이 달러당 만약에 3,000원이 되면은 한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게 될까요? 풍요는 저금리 하에서 화폐가 지켜질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준기축통화국이라서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디플레이션을 수입해오는 방식으로 돈을 찍어서 그나마 풍요를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상품 교환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죠. 왜냐하면은 내일 동일한 화폐량으로 동일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이 가장 싸다고 하는 말도 있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월부터 지금이 가장 싸다고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삼성, LG 가전제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이 가장 쌀 때라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미리미리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패턴은 항상 동일하죠. 당연히 한 달 뒤에 더 비싸질 것 같으면 미리 쟁여놓고 대비를 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왜 제가 귀금속을 구매를 해놓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정 적자와 파산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돈 푸는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양의 화폐가 정부 주도로 시장에 공급이 될 때 귀금속과 상품의 가격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파산해서 그 나라의 화폐가 휴지가 되어도 결국 남는 것은 리얼머니이지 휴지가 된 커런시가 아닐 것입니다.